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제 처서도 지나고 기후도 서늘하고 이제 우리 민족들이 즐기는 추석도 이제 15일, 16일, 17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울하게도 오늘 어려운 민생고를 겪던 세 모녀가 극단 선택을 했다는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참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서 정말 우리 이 나라의 어려운 사람들 돌봐야 될 복지부 차관 봅니까 나와서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브리핑식의 그 말을 하는 과정에 그 뒤에 있는 내 의자를 쭉 봤어요. 물론 가족이 아닐 수도 있고 인조 가정이 포리탄일 수도 있지만은 그 꼬냑 칼레 그 의자들이 쫙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게 제뉴 레더든 진짜 가죽이든 아니면은 이미테이션 레더든 인조 가죽 그러니까 포리탄이든 저 의자 3개가 있었으면은 그 세 모녀가 한 달은 다 살고 그래 극단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건데 이런 생각을 보면서 참 민생고에 극단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국민의 세금으로 공복을 받는 사람들의 그 뒤에 참 좋은 의자들을 보면서 오늘 이 당면한 이 나라의 실정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국제금융도 그런 거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제야만 가진 것이 아니라 정보까지도 다 독점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어제도 말하고 오늘 또 말하고 우리 청년 일자리 창출하고 또 취업의 교육을 받은 청년들에게 또 얼마간의 그 지원비를 하자 이런 걸 오늘 또 뭐 발표하는 걸 봤어요. 그런 걸 보면서도 참 너무나 구호에만 그친 일성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러한 국제금융관계의 정보의 폐쇄를 빨리 풀어준다면은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 다 일자리를 더 크게 창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절히 바라면은 소망은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 간절히 바라면서 한번 꼭 그러한 기회가 오도록 다 같이 힘을 써봅시다. 오늘은 다큐멘터리 레드 오브 크레딧 DL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현재 이 DLC를 가지고 오일 쪽에 크루드 오일이나 정제유 쪽에 일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에는 EN590이라고 설파10 정도의 아주 정제가 잘 된 그런 정제유를 수입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지난번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놀란 사실은 실제로 인도네시아나 카타르에서 그 리파이너리에서 다이렉트 셀러, 프라이머리 셀러가 파는 가격보다 한 100불씩 높게 그렇게 지금 거래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몇 번이나 지적을 해도 그것이 잘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건 아마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우리 한국 소위 2차 셀러나 2차 바이어를 한다는 분들이 지금 중국의 중간 커넥터에게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한국인이 홍콩에 이제 컴퍼니를 만들잖아요. 그래 컴퍼니를 만들어 가지고 주로 그 홍콩과 심천, 센제는 육로로 다 이제 이동을 하지요. 열차를 타고
루어역에 도착하고 열차로 다 이동하고 어떤 때는 이제 또 자동차로 또 다 이동을 하는데 홍콩 컴퍼니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중국에 그 바이어들하고 이제 손을 잡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이어하고도 손을 잡지만은 중국에 있는 2차 셀러들 이 사람들이 인도네시아나 카타르나 두바이에서 기름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 한국인 엄밀히 말하면 3차 셀러죠. 2차 셀러의 파트너에게 이제 기름을 줄 때 프라이머리 프라이스는 이제 감추고 이제 가격을 그래 올리는 거예요. 그것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또 한국의 2차 바이어가 뒤에 있는 밴드 회사에 또 연결 안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그것이 방치가 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방치가 되느냐? 우리나라의 빅 메이저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에이전트십을 많이 줘요. 그들은 리파이너리, 프라이머리 프라이스가 얼마인지 다 압니다. 그럼 우리 내가지고 주로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많이 쓰는 이 우리나라 이러한 정황이니까 그러한 빅 메이저 찬스로서 이 중간에서 이제 마진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이 오히려 유통 과정이야말로 한국이 사법개혁, 또 정치개혁, 또 교육개혁, 복지개혁 이거 못지않게 참 중요하다. 저렇게 있는 사람들이 자꾸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직접 DLC도 보내고 비록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정유회사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은 그 외국의 기름을 정말로 양심적인 마진을 붙여 갖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석유 판매법이라든지 석유협회 여러 가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냥 둬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각각 이 국회의원이 되어가 들어가서 법 개정을 하고 청원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거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우쳐서 세 사람이 되고 다섯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세금으로 무엇을 자꾸 해준다 하는 것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청년들이 이 먹거리를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정보를 빨리빨리 풀어줘야 돼요. 많은 정보가 풀리고 있는데 정말 큰 돈 되는 정보는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유 관계라든지 은행 관계나 이런 것이 문턱이 많이 낮아져야 돼요. 가까운 말레이시아만 하더라도 지금 몇 년 전에 말레이시아 수상 라잡이 지금도 오늘 12년 부패 혐의로 선고를 받았다는 이런 보도도 접했습니다만은 이 말레이시아가 보면은 은행이 그 영국의 그 집에도 봤던 그런 어떠한 여러 가지 그 교육 체제 지금 말레이시아에서는 그 영국, 호주로 사람들이 많이 그 학생들이 청년들이 그 유학을 많이 안 갑니까? 그리고 또 말레이시아에서 공부하면서 그 대학을 2개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명함을 교환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조금 무역 사업을 하고 은행 일을 잘하는 애들하고 명함을 물어보면요 전부 다 영국계 대학을 나왔어요. 그 중에는 영국 가서 공부한 애들 또 호주의 유명한 대학 가서 공부한 애들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이 말레이시아 안에 있는 분교 거기 졸업했지만 그래도 더 그 대학의 졸업생으로서 이제 그렇게 하나요. 그래서 이 사고 자체가 다 풀어져 있어요. 정보가 공유가 되면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울타리가 낮아지는 거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울타리가.
우리 일반 아이템의 가게도 안 그렇습니까? 종로를 나가보면은, 서울 종로를 나가보면은, 금방그대 한 군데 집합이 있잖아요. 아, 저게 장사가 될까 해도 집합된 곳에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보의 공유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정보의 공유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지금 국제금융이나 금융관계나 이런 오일 비즈니스 관계에 있어서 정부가 빨리 이런 사소한 정보라도 국민들이 공유하면서 이 국민들이 스스로 일자리도 찾아가고 국민들이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영위해야 되겠다는 이런 느낄 수 있도록 그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나이지리아의 보니라이트 크루드 오일의 사례를 들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끝나면은 러시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면 러시아 오일을 지금 중국을 통해서 많이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러시아 오일의 그 DLC를 사용한 그 사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보니라이트 크루드 오일은 그 나이지리아의 그 NNPC, 그러니까 나이지리아 내셔널 페트로리움 코퍼레이션의 이제 그 약자죠. 여기에서 그 우리나라 뭐 석유공사 여기서 이제 관리를 다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로드십.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길 위에, 여정 위에 있는 배다 이 말인데, 이 로드십. 하나는 플로팅.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보니라이트 크루드 오일을 매입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속는 것이 이 플로팅이에요. 플로팅. 이것은 무엇이냐면 FLOAT, 물에 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오펙에 의해서 산유량을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름을 리프트 끌어올리다 보면은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러한 오펙의 어떠한 제재를 벗어난 기름을 만지기, 핸들링하기 위해서 빨리 배에 실어야 됩니다. 배에 실어가지고 바로 이제 바다로 띄우지요. 띄워서 거의 주로 이제 차이나 쪽으로 많이 향하게 됩니다.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빨간 깃발이 붙고 이러는데, 그런 과정에서 주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플로팅 베슬에서 많은 그 사자는 단어가 붙은 일을 당해요. 이제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부터 한 2, 3일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오일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계시더라도 이야기 들으시면은 대중국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좀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먼저 로드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로드십은 바로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에서 집차를 몰고 가면 한 3시간 반, 4시간 갑니다. 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해변가죠. 포트 하코트인데, 거기에 가면은 기름을 해양에서 이제 끌어올리거든요. 여러분, 우리 서해안에 가면 염전이 안 있습니까? 염전의 주인이 있듯이 그 기름을 끌어올리는 석유밭, 유전에도 주인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염전 주인하고 틀려. 여기 주인은 뭐냐? 저는 직접 리프트 라이선스를 받아봤기 때문에 그걸 알았어요. 일반인들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러면은 기름을 뽑아내는 이런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시추를 해가지고 기름이 나오는 그 구멍이 있는 땅에 보면은 이 나이지리아의 역사 속에 나타난 여러 부족들의 이름들이 같이 우리나라 등기부등본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리프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그 조그만 집들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을 설득하고 또 이렇게 이제 보상을 해주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안 됩니까? 또 환경관계에 있는 예를 들어가 뭐가 들어갈 때는 그 지역 주민들에서 뭐를 해주듯이 그러면은 이제 인사를 하고 그럽니다. 이제 같이 NNPC 직원들하고. 그럼 또 PPMC라고 별도로 또 판매 위탁을 받은 정부 관련 그 코퍼레이션이 있어요.
그래 있으라면은 그 A 부족, B 부족, C 부족 막 이렇게 섞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얼마간의 계약금을 주고 뱃을, 그 배죠. 기름을 실을 뱃을을 가져올 수만 있으면은 1억 달러의 보증을 해야 되는 200만 배럴, 한 35만 톤 정도, 35메트리톤, 35만 메트리톤 되죠. 한 14층짜리 빌딩처럼 큽니다. 그것을 200만 불 정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유전밭이죠. 기름밭. 기름밭에 등기가 됐다. 기름밭에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다 그 부족장들의 그 나이지리아가 이제 국가 형성된 그 부족장들의 그 이 후손들이죠. 인사를 하고 이제 선박회사를 수배해가지고 직접 뱃을 하나 끓였습니다. 물론 NNPC 명의로 이제 뱃을 가져오지만은 가져올 때부터 그것은 바로 예를 들어 안중근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안중근의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뱃을까지 가져오고 유전밭에 부족장들의 후손들하고 다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느냐? 그 사람들이 믿고 기름을 실어줍니다. 그러면 그 기름을 싣고 이제 한국으로 오든지 또 칭다오로 가든지 뭐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부터 리드 부분부터, 그러니까 기름을 직접 해양 유전에서 끌어올려 가지고 이제 배를 그리스 선박 회사가 연락을 해가지고 배를 하나 수배하는 거예요. NNPC 이름으로 수배를 하지만은 이제 그 배에 계약금을 이제 우리가 지불해. 그러니까 총기를 다 합치면 이제 200만 US 달러 정도가 돼요. 안 그러면은 200만 배럴짜리 배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1억 불 정도의 브록 펀드나 DLC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말씀드릴 때 제가 보내드렸던 1억 불 정도의 브록 펀드의 그 조성 경위도 이제 말씀해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 세계가 그렇게 움직이는 걸 아시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그러면은 보니라이트 크루들의 로드십과 또 프로팅을 위하여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DLC를 하는데 DLC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함정, 러시아인들과 할 때의 교역상의 함정,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인과 할 때의 함정,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나 뭐 딴 어떤 콩고나 이런 거 할 때의 어떤 함정,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전부 다 이제 거의 DLC나 브록펀드나 SBLC 리볼빙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도 DLC가 많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내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디 건강하시고, 제가 부족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 더 저 위에 더 이런 벽돌을 더 얹으셔가지고 여러분들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고 저는 그 밑거름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내일 뵙겠습니다.